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24년에는 이제 조금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애플이 드디어 이제 OLED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OLED 아이패드에서 출시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것들을 먼저 알기 전에 OLED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LCD와 OLED의 차이점은 OLED는 스스로 빛을 낸다라는 점이죠. LCD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조달받고 그로 인해서 색감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OLED 같은 게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건 알겠는데 어떤 원리로 이게 빛을 내는 거냐라고 했을 땐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빛을 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HIL, HTL, 뭐 ETL, EIL, 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죠.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고 캐소드, 애노드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에 이런 HTL, HIL은 전공을 나타내는 홀이고요. 이런 ETL, EIL, E는 말 그대로 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이동이 되고 발광층으로 홀이 발광층으로 이동돼서 이 둘이 만나서 빛이 나온다. 이거면은 충분히 OLED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자면은 투스택 텐덤 OLED가 있죠. 그럼 투스택 텐덤 OLED는 뭐냐? 스택 텐덤 말 그대로 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 OLED에 하나 더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왜 이런 투스택 텐덤 기술을 만들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유기물질에 대한 내구성의 문제죠.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사용을 할 경우 이런 유기물질의 내구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개를 쌓는 방안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왜 말할까라고 보게 되면 그럼 OLED 아이패드가 온다. 주목할 포인트가 과연 뭘까라는 걸 보게 되면 애플이 이제 OLED 아이패드를 24년 2분기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1000만 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애플에 대해서 패널 공급 업체로는 역시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량에서 5대5를 조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까고 보니까 이번엔 LG 디스플레이가 60만 대로 이제 60%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투스택을 말했던 이유 바로 이거죠. 애플이 이번에 아이패드 OLED에 적용될 신기술이 바로 이 투스택 텐덤 OLED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플의 주요 사항까지 알았으니까 애플에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넓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한번 크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에서 주요 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 애플은 LG 디스플레이는 원래 애플의 주요 패널 공급사였지만 주요적으로 납품한 건 LCD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간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매출을 올리던 거는 이제 LCD죠. LCD에서 매출이 60%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LG의 LCD를 애플이 거의 40% 정도 받아 먹었으니까 애플은 LG의 정말 큰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LCD를 공급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번 아이패드에서는 OLED 물량을 많이 줬을까라고 하면은 차량용 OLED를 통해서 투스택 기술을 이미 적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투스택 텐덤 OLED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이거를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초기 전력이나 발열 문제, 전력에 대한 발열 문제, 그리고 공정 수율의 문제 등을 LG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60%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제 공급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600만 대 분량을 공급하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도와주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두 개의 기업들이 뭘까라고 보면은 KNH테크와 선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일단 피네티테크는 LG 디스플레이 고글절 CPL 공급사고, 선 시스템은 그 LG 디스플레이와 OLED 증착기기를 같이 개발한 회사죠. 일단 피네티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도에 LG 디스플레이에 고글절 CPL을 단독적으로 공급한 회사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글절 CPL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P&H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LG 디스플레이에 조금 많이 의존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P&H테크도 이를 알듯이 그걸 조금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다라는 점. 그리고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애플이 유기증착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캐논 토키를, 일본에 있는 캐논 토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써라라고 LG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요구를 했었죠. 근데 하지만 작년에 애플이 선의 시스템의 OLED 증착 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선 시스템의 유기 증착 기기를 채택하게 된다면 선 시스템의 앞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협약을 했다고 해서 선 시스템을 사용할 건 아니지만, LG 디스플레이 상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선익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다른 캐논 토키는 삼성의 삼성의 이제 선택을 받겼죠. 그리고 이 캐논 토끼는 삼성의 물량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LG 디스플레이가 캐논 토끼한테 이제 발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캐논 토끼의 공장 내 상황과 어떤 이제 공간 상황으로 인해서 발주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OLED 라인을 빠르게 증설하고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주 시기에 대한 문제로 선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죠. 캐논 토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랑 계약했을 때 9천억 원이었지만 9천억 원으로 계약했지만 선 시스템은 그의 3분의 1 가격인 3천억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발주 시기와 금액으로 인해서 선의 시스템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에 캐논 토키의 물량을 선의 시스템 다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일부만 받더라도 이제 매출에 조금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게 특징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주요 상황이라고 보면은 애플의 주요 OLED 패널 공급사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아이폰 15 기준으로 해서 OLED 패널 약 80%나 공급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애플과 가장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400만 대 정도의 분량을 받으면서 LG한테 조금 진 모습인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플향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IT OLED에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OLED 패널, 삼성의 제품에 들어가는 뭐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났다. 그 투자 규모가 4조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련된 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덕산네오록스와 HB 테크놀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소재 공급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 공급사다라는 점. 그래가지고 일단 뭐 덕산네오록스 같은 것 먼저 살펴보자면, 이런 OLED 핵심의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이런 글로벌 이제 2위 OLED 소재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는 조금 매출액이 조금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IT 기기 전반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덕산 레오스의 소재 매출 확대가 본격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왜냐면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침투가 됐던 게 스마트폰이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이제는 이제 IT 전장용의 OLED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HB 테크놀로지가 어떤 거냐? 아까 말했던 장비 공급사죠. 일단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IT OLED 투자에 4조 규모를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에 되냐면 기존의 6세대에 비해서 생산성 측매가 2배가 늘어날 거 있지만 2배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비 구축 과정에서 상당수의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이제 기존의 8전 기존 대비 약 60%가 많은 검사 장비와 리페어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가지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계약을 했고 또 이게 24년도 올해 6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막 계약이 만료가 됐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진 않지만 계약 만료 후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HB 테크놀로지의 행보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단 2003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협상의 의원으로서 돈득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제 2016년 이제 애플을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A3 라인을 대규모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파트너로서 HB 테크놀로지를 선택했고 그 기준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내 장비가 90%를 담당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IT OLED에 대한 공장과 시설을 증설하는 만큼 이제 덕산 네록스와 HB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덕산 네록스와 HB 테크놀로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록스, HB 테크놀로지, 선 시스템, 피니테크에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상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